완주군 의원 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뽑았던 채용 과정의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가 운영했던 장애인 시설은 가짜 서류를 통해 설립됐지만 자치단체들은 4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유치원 입학을 신청하는 서비스가 사립유치원이 참여를 거부해 시작부터 반쪽짜리가 돼버렸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며 주요 산마다 막바지 탐방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 대둔산과 내장산 등지에는 늦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막바지 탐방객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농촌에선 곶감 만들기가 한창이고 겨울을 앞두고 김장 행사도 열렸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표정, 주혜인 기자가 담았습니다. 울긋불긋 붉게 물든 단풍이 대둔산을 수놓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가을을 붙잡으려는 듯 이른 아침부터 등산로 입구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에 취해 가던 길을 멈추고 셔터 누르기에 바쁩니다. 아찔한 구름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지금도 무섭긴 한데 올라오니까 너무 좋아요. 상쾌하기도 하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예쁜 단풍 보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무서워요. 농촌은 곶감 만드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능숙한 손길로 감을 깎고 연한 주황빛 속살을 드러낸 감을 줄줄이 꿰어 따뜻한 햇볕 아래 걸어둡니다. 햇빛도 좋고 바람도 적당히 불고 기온이 지금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여럿이 깎고 있는 거예요. 사이도 딸도 와서 주말에는 좀 도와주고요. 쌀쌀해진 날씨에 김장철이 빨라지면서 가족들이 겨울 준비에 나섰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빨간 양념을 한 움큼 집어 배춧잎 사이를 정성스레 채웁니다. 수육과 함께 먹는 김장김치는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와서 지금 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밥이랑 먹을 거예요. 겨울로 넘어가는 휴일. 시민들은 떠나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완주의 한 군의원 아들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완주군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의혹 앞서 보도해드렸죠. 지난해 완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접관 선정 과정도 논란인데 해당 의원의 아들은 올해 초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환경위생과장은 환경미화원 자격 요건에 운전면허 1종 이상 소지자를 명시해 군수 결재를 받은 뒤 사흘 만에 자신의 전결로 이 부분만 빼고 채용 공고를 냈다고 시인했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에게 받은 결재를 자신이 뒤집은 셈입니다. 실무를 맡은 당시 담당 팀장은 일부러 뺐다고 주장하다가 자신의 실수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내가 실수도 뺐어요. 뭔 잘못이야. 그 전에 있었던 문서를 갖다 공고를 해버린 거예요. 참고 작가 그러고. 면접관 선정 과정도 논란입니다. 당시 과장과 팀장이 면접관 2명을 지정하고 과장 자신도 면접관으로 직접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지정된 면접관 2명 가운데 1명은 이번 논란에 휩싸인 군의원과 같은 마을에 사는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뒤바뀔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나 공무원 생활할 때 그분이 공무원 했었어요. 말은. 그래서 내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한 거지. 여러 논란 속에서도 해당 의원의 아들은 올해 초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완주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면접관 선정 기준 등 채용 절차를 보완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비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저기를 위해서 이번에 좀 보완을 하려고 해요. 그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 수 있도록.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가 운영했던 장애인 시설은 물론 이 시설의 모태가 됐던 장애인 단체까지 애초부터 설립 자체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이 시설에 수억 원의 보조금을 내줬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09년 전라북도에 장애인 자활 사업을 하겠다며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운영 주체로 삼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합니다. 이 단체는 제대로 설립된 걸까? 이 목사의 부탁으로 운영위원을 맡았다는 전모 씨. 회의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후로 제가 이렇게 거기를 가보거나 뭐 회의를 참석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혹시 올라가 있으면 빼라. 네, 그렇게 한 적은 있었어요. 전라북도는 최근 이 단체 회원 명부 등이 허위로 기재됐다며 단체 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회원들이 전혀 있지 않고 없는 상태에서 회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재까지 해왔고 실질적인 활동이나 회비를 낸 것도 없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장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 목사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1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주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버티다 지난달에서야 시설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 목사와 시설장이었던 김 전 신부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였습니다. 법제처까지 질의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의견이 이렇게 엇갈려서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경과된 부분이 있죠. 결국 이 목사가 운영했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물론 이 센터의 모태가 됐던 비영리 민간단체도 모두 엉터리 서류로 설립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설립부터 엉터리였던 이 장애인 시설에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설립 이듬해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조금 4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시에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허위 서류를 판명하고 보도했다면, 반려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을, 예방이 됐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장애인 시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비슷한 비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유치원 원화 모집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가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입학 전형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만 더 커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유치원 원화 모집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입니다. 온라인으로 유치원 입학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일부 지역의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접수나 추첨을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해야 하고 또 그 현장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도 검색하고 원서 접수를 하고 쉽게 추첨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처음 학교로 서비스는 반쪽짜리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전체 유치원의 70%를 차지하는 사립 유치원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164개 사립 유치원 가운데 처음 학교로에 등록한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은 서비스에 참여하면 공립 유치원의 들러리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집단 항의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모든 것이 국가에서 오는 거하고 이쪽하고 같은 라인에다 놓고 학부모 보고 번호 돌려서 되는 대로 가라 1, 2, 3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사립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사립 유치원의 집단 거부로 국공립 유치원의 원화 모집 시스템으로 전락한 처음 학교로 학부모들은 온라인으로 공립 유치원의 입학 일정을 챙겨야 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사립 유치원의 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이중구로 예전보다 번거로움만 더 커졌다는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합의에 따라 관련 업계와 전라북도가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요즘 단체로 관광에 나선 중국인들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뭐 9시 되면 그냥 한 50명씩 막 서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조금 비고. 실제로 전주시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중국인 관광객은 5,700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분의 2가 줄었는데 모두 개별 여행객입니다. 단체 관광객이 없다 보니 여행사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업무는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의 이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보던 직원들이 장기 휴직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하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좋아지는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중국 현지 이제 거래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도 관광객 유치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영상 홍보와 더불어 태권도와 문화 등 주제와 계층에 맞는 상품 개발을 여행사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목적 관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관광을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축제나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유치를 해보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전라도 방문회에 맞춰 전라남도는 물론 충청북도와 청주공항을 통한 관광객 유치 협의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 앞바다 김 양식장에서 김이 누렇게 변하는 황백 현상이 나타나며 어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고군산 군도와 계야도 등 인근 해역에서 김 엽채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확인돼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엽채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전주시 만성동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집기 등 내부 380여 제곱미터가 타며 소방서 추산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 화장실 타일이 탄 것으로 볼 때 화장실 배선 부분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3회 전주기전대학 총장배 전국 장애인 승마 선수권 대회와 제5회 재활 승마 경진 대회가 김제에 있는 정북 말산업복합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 승마 대회에는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마장마술 5종목에 걸쳐 경기를 치렀습니다. 재활 승마 경진 대회에는 선수와 경기 요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 끌고 반환점 돌기 등 장애인과 말이 교감할 수 있는 종목이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15도 안팎에 머물며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엔 얼음과 서리가 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